카시트는 안 치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장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카시트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사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하고요. 안전한 카시트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카시트를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인체 공학적인 설계가 왜 중요한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소아과 의사인 저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21년생이고 둘째는 올해 1월 31일에 태어났는데요. 두 아이는 어떤 카시트를 쓰고 있는지, 왜 그런 것들을 골랐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말씀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항상 어릴 때부터 많이 듣던 잔소리 그거죠. 똑바로 앉아라. 카시트에 똑바로 앉아야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아이들의 자세를 챙겨줘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헤드레스트 높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카시트에 아이를 똑바로 앉힌다는 거는 언제 해야 되냐면 매번 차 타서 아예 앉혔을 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3가지 말씀드릴 건데 그중 첫 번째가 헤드레스트의 높이예요. 헤드레스트의 높이는 보통 진짜 많이들 요 왼쪽 아래 그림처럼 많이 앉으시거든요. 애가 많이 컸는데도 높이 조절하는 거 좀 귀찮고 높이 조절이 안 되는 제품들도 있고요. 어차피 애가 대충 앉으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헤드레스트 있는 거 불편해하니까 이렇게 그냥 확 올려가지고 앉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애기 어깨 그리고 요 헤드레스트 요 사이가 손가락 2개 정도, 한 2-3cm 정도 너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앉히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이들이 키가 굉장히 빨리 자란단 말이에요. 큰 아이들은 한 달에 한 0.5에서 1cm 이상 자라는 게 정상이고요. 영아들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1.5에서 2.5cm가 자라니까 그러니까 매달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 매번 탈 때마다 봅니다. 그게 그냥 속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맞아야 아이도 편해요. 그리고 이거는 안전벨트를 얼마나 꽉 조매야 되느냐, 이거를 테스트해보는 방법이에요. 이거 핀치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안전벨트 애기 딱 매잖아요. 대부분은 세게 안 해요. 꽉 매면 불편할까봐. 근데 꽉 매지 않고 헐겁게 하면요, 사고 났을 때 애들이 탈출하기도 하고 이게 흔들리는 게 결국 많아지면 그만큼 몸에 부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 쪽에다가 이제 안전벨트를 체결한 다음에 쭉 당겨 놓고 가슴 쪽에 이렇게 해서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래서 꼬집었을 때 한 꼬집 정도 잡힌다 그러면 아, 이 정도면은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사실 뒷자리 탈 때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무조건 하는 게, 한번 교통사고가 제대로 난 적이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병원에서 전공의 때 퇴근을 했어요. 밤 한 10시쯤 퇴근을 해서 이제 집에 갔는데 후배한테 전화 온 거예요. 제 환자가 안 좋아졌다고.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밤 12시 넘어서 병원 앞 사거리에서 제가 탄 택시와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가 둘 다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달리고 있는 차 옆을 들이박아서 저희 차가 한 바퀴 반 정도 돌고, 그 사고 한 번 당하고 난 다음에는 무조건 안전벨트를 매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경험의 차이가 되게 다른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는 안전벨트가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게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렇게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날 안아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정감을 또 느끼게 되고 더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구나. 근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사실 아이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급정 갈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말은 안 하고 별로 티는 안 내도 충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안전벨트가 몸에 딱 달라붙는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안전하게 체결을 해주시고 태울 때마다 이런 핀치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중요한, 요즘 좀 이슈가 되는 배면 각도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퀴즈 한번 드릴게요. 자, 배면 각도는 우리 몸의 어디의 각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정답입니다. 자, 우리 몸에는 2가지의 배가 있습니다. 요 배가 있고요, 한자로 이 뒤쪽도 배예요. 등이 닿는 면, 이거를 배면 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이 목 근육이 약해요. 등받이 각도가 너무 이렇게 세워진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저희 아이도 자꾸 이렇게 자는 거예요. 우리 이러고 잡으면 아시죠? 목 아픈 거. 목 근육이 아픈 것도 문제인데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아들에서 증후군 위험이 있어요. 차에서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애들 우리 장거리 가야 되는데 차에서 애 잠들었어. 땡큐. 잘 자라. 1-2시간 안 건드리고 가잖아요. 근데 이러고 저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조금 힘든 상태로 발견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호흡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가 안
떨어지는 게 좋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카시트가 우리 몸을 보호하려면 우리 몸이 카시트 안에 쏙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애기 몸이. 어디가 카시트 밖으로 나왔죠? 머리가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꽝 옆에서 부딪히면은 그 머리가 헤드레스트나 이런 거 보호 못 받고 목이랑 머리 부상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 뭐 도로교통안전국이나 미국 소아과학회, 뭐 미국 컨슈머 레포트 이런 데서는 배면 각도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래야 사고 났을 때 머리와 척추 이런 걸 보호받을 수 있고 평소에 앉아 있을 때도 호흡곤란 이런 걸 막아줄 수 있다. 이런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컨슈머 리포트, 이게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는 기구인데요. 이런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많이 올리는 데인데, 여기서도 이제 올린 게 각도를 적절하게 잘 맞춰야 된다. 그리고 여기 써놓은 게 어린아이들은 인판트 충분히 뒤로 누울 수 있는 배면 각도를 확보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종마다 시트 자체가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SUV 차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밴 차량, 뭐 스타리아나 뭐 카니발 이런 거, 이런 차량들은 시트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있어서 요 각도가 카시트랑 맞았을 때 너무 세워지진 않는지도 조금 보시긴 해야 됩니다. 우리 카시트가 차 각도랑 안 맞아서 설치가 안 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카시트 살 때 인터넷 쇼핑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하긴 하지만, 저도 이 매장 와서 샀거든요. 매장 와서 카시트 고르고 막 했는데, 매장에 와서 직접 보고 설명 듣고 이거 각도가 되냐, 내 차에 이거 되는 거냐, 이거를 확인해보고 구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시트에 앉았을 때 체크해야 되는 거 3가지 지금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헤드레스트 높이, 두 손가락 어깨부터. 안전벨트 같은 거는 핀치 테스트에서 꽉 조이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배면 각도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배면 각도 얘기를 할 때 머리가 앞으로 쏟아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헤드레스트가 왜 중요하냐, 단순히 우리가 무슨 여행 갈 때 목베개 하는 것처럼 편하게 베고 있다, 이런 단순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 안전을 확보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기들은 여기 밑에 이제 실험 영상 보시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머리는 크고 목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목이 다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헤드레스트가 있으면은 이렇게 실제로 충격을 줄인다라는 실험 결과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헤드레스트 제품을 볼 때 좀 잘못 설명하는 회사나 잘못 설명하시는 분들은 뭘 말씀하시냐면, 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좀 자유롭게 노는 게 좀 편하다고 그런 편의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잘못된 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헬멧을 쓸 때 헬멧을 큰 걸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고가 나면 이 헬멧이 내 머리를 보호해줄까요? 헬멧은 딱 맞는 걸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헤드레스트가 헬멧처럼 이게 폭이 좀 좁고 대신 깊은 거, 앞뒤로 깊은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깊은 헤드레스트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은 어떤 사유로 싫어하시냐면, 애기가 옆을 못 보잖아요. 그래요. 근데 애초에 애들이 카시트에 탔을 때 옆으로 창밖을 보면 그게 잘못 앉힌 겁니다.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머리가 카시트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깊은 헤드레스트와 폭이 좁은 거,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폭이 좁은 거는 왜 그러냐면, 또 사고 위험도 있지만 평상시 운행할 때도 조금 주의해야 돼요.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 이전의 아기들이 주로 걸리는 건데, 돌 이전의 아기들이 이런 두개골을 가지고 있는데, 두개골 안에 뇌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뇌가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우리 마트 가서 두부 사 보시면은 두부가 있고 겉에 물이 들어있고 그 바깥에 포장지가 있잖아요. 우리 머리 안에 뇌가 그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가 어디 꽉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기들이 머리 흔들림이 좀 강하게 온다, 그러면 이 뇌가 머리 두개골 안에서 막 흔들려요. 두부 막 사고 흔들면 깨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다가 뇌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하면 사망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게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있으면 계속 이런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요. 작년에도 이런 환자가 한 명 이제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그 아이는 자동차에서 걸린 게 아니고 그 바운서에서 보호자분이 너무 세게 흔든 거예요. 흔들고 나니까 아기가 갑자기 의식이 쳐져가지고 이제 뇌출혈 진단받고 수술받았던 아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흔들린 아기 증후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척추뼈가 튼튼하니까, 코어도 튼튼하고 하니까 코너 들고 할 때 그냥 뭐 좀 쏠리는 거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헤드레스트가 되게 큰데 아기를 앉혀놓으면 쿵쿵쿵쿵 부딪히고 난리가 납니다. 그냥 단순히 부딪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흔들리는 것 자체가 아기 뇌에는 충격을 주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통사고 중에 측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정면 충돌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자, 보시면 전복이 2,300건이고요. 정면 충돌이 2,200건이에요. 비슷하긴 해요. 근데 전복이 더 많았고,
측면 충돌도 1300건입니다. 근데 전복도 결국 차가 옆으로 굴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옆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도 480건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이랑 전복이랑 측면을 합치면은 거의 한 50% 전체 사고의 50%가 되고, 또 다른 통계에서는 이게 측면 충돌 한 65%까지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전벨트나 이런 거를 보통 생각할 때는 정면 충돌을 대비를 많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어백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실제 사고는 워낙 옆으로 부딪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드레스트가 깊은 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실험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깊어야 충돌 때 아기가 여기를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기 없었다고 생각을 하면, 아니면 아기가 고개가 떨어져 있거나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충돌도 될 수 있고 날아온 유리 파편을 맞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깊은 게 중요하다. 아이들이 보통 나중에 카시트에서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불편해서요. 사실 우리가 되게 잘 만들어진 소파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은 잘 앉아 있겠죠. 근데 딱딱하고 각도가 이상한 의자 같은데 앉아 있어라 그러면은 불편하죠. 금방 일어나고 싶죠. 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시트가 되게 편안하면은 애기들 당연히 잘 있어요. 그 아기 사이즈에 맞춘 이 높이 조절하는 것도 잘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도 기본이지만, 일단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잘 만든 카시트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이 점을 잘 신경 써야 되는데, 특히 애기들은 이 척추의 각도가 자라면서 조금씩 변해요. 신생아 키워보신 분 기억하시겠지만 애들은 이렇게 말고 있습니다. 척추뼈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근데 애기들이 점점 배밀이를 하고 앉고 하다 보면 점점 척추가 세워집니다. 그러다가 걷는 나이가 돼야 일자가 되고요. 이게 조금 더 지나고 이제 보통은 성장기가 끝나가는, 사춘기가 끝나갈 때쯤 돼야 그 어른의 S자 곡선, 허리 곡선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척추 모양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이들의 척추 각도에 대한 고려 없이 만들어진 그냥 단순히 충격만 막아주는 카시트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이 앉기가 너무 힘들고, 또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카시트에 제대로 안 앉으면 그건 보호 효과가 없는 거니까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앉아야 돼요. 잘 앉으려면 편해야 돼요. 그래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이제 AGR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독일 척추 건강 협회인데, 이게 독일의 그 정형외과 의사 분들하고 이제 물리치료사나 이런 의료 전문가 분들이 카시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활 속의 제품들이 이게 얼마나 척추 건강에 친화적인지, 잘 만든 건지 이런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만든 게 요 AGR 인증이에요. 이런 인증을 받은 카시트가 확실히 아이들한테 편하겠구나, 이런 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단순히 얼마나 단단한 카시트를 앉느냐 보다도 이런 부가적인 건강에 얼마나 더 신경을 쓰는 제품인지를 확인을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안전인증 못 받으면 꽝입니다. 안전인증 못 받은 카시트는 카시트가 아니에요. 그냥 의자지. 인터넷에 보면은 되게 값싼 카시트들이 있어요. 좋은 제품들은 어떤 인증받았다 이런 게 있는데, 취미가 육아용품을 서칭해보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카시트도 막 서칭해보다 보면 카시트가 새 건데 이것밖에 안 한다고 보면은 이상하게 인증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안전 실험을 해본 내용도 없어요. 우린 예쁘다, 색깔이 이렇게 많다, 크기 조절이 이렇게 되니까 1살부터 뭐 7살까지 다 쓸 수 있다, 뭐 그냥 그런 편의성, 뭐 예쁜 거 이것만 강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의자입니다. 카시트가 아니에요. 검증된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 자, 요거는 안전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실험 영상입니다. 보시면 사고 장면을 연출하는 건데요, 카시트가 빠져나갑니다. 자, 저거는 카시트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영상 말고도요, 이건 조금 약과고요. 어떤 영상은 사고를 딱 이렇게 했더니 카시트가 분리가 돼가지고 빵 날아가요. 그럼 거기 타고 있던 더미도 이제 막 같이 나중에 굴고 이렇게 되는 충격적인 영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가장 기본이고 가장 객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카시트를 고를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떤 안전 인증을 받으면 좋은 거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가장 기본으로 요즘 많이 하는 게 아이사이즈 인증이 있습니다. 아이사이즈 인증은 뭐냐면 이제 유럽 안전 인증인데요. 여기서 왜 카시트 아이소픽스라고 아시죠? 뒤에 끼는 거, 그 아이소픽스를 처음 이제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아이사이즈 받는 게 가장 기본이고, 저는 안전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제품 고를 때 더 많은 안전 기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ADAC라고 독일 그 자동차 협회에서 하는 안전 기준인데, 이게 아이사이즈보다 안전 검사가 더 빡세요. 인증 기준이 빡세기 때문에 ADAC 인증 받은 게 굉장히 좋다. 그리고 독일 소비자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티프텅 바렌 테스트라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여기서 인증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아이들 카시트 고를 때 이 매장에 와서 굉장히 안심했던 게, 올라오시는 계단 보면 벽에 뭐 막 써 있어요. 그게 다 안전 인증 받은 거거든요. 저거 보고 이 정도면 됐다. 이거는 뭐 더 안전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인증을 굉장히 잘 받아야 되는 건 기본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생색만 내는 카시트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카시트를 앉히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카시트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도 만 6세 이하에서 카시트를 제대로 안 해주면 처벌을 하도록 돼 있긴 해요. 근데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건강에 있어서, 아이들 안전에 있어서 벌금이 무서워서 그걸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건데,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카시트를 안전하고 올바른 걸 선택하고 거기에 제대로 앉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모로서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 사회 어른들의 좀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책무감을 제가 느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우리나라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